민주당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는 국민적 분노를 불러온 윤석열을 비롯해 부역자인 검찰, 감사원장에 대한 참교육까지 일사천리로 진행 중인데요. 당당하던 그들의 태도가 급반전되는 모습이 가관입니다.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은 오히려 증액하는 그러한 예산 심사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돈이라면 그렇게 쓰겠니? 라는 물음표를 갖고 저희들은 예산소위원들은 심사에 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라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검찰 특수활동비 80억 900만 원은 내역을 전혀 입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또한 특수활동비와 업무 추진비의 중간쯤 있는 검찰의 특정 업무 경비, 보통 줄여서 특경비라고 하는데 이 또한 506억 9,100만 원은 내역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법률구조공단 취약계층 법률구조 수요 이 부분은 취약계층 민사소송 비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16억 200만 원은 국회에서 증액을 했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운영 사업에 관련된 특수직 직무수당 지급을 위한 것으로 2억 6,100만 원은 증액을 했습니다. 오히려 법무부에서는 이런 것을 증액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원 부분 말씀드립니다. 일반 수용비 중 업무용 택시 4억 5천만 원 중에서 어제 그제 뉴스에 나왔듯이 마사지실, 노래방 등 근처에서 택시를 탔던 비용은 전액 삭감하고 감사원에서 출발하는 택시 요금만 반영을 하고 4억 5천만 원 중 3억 3천만 원은 감액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원 특수활동비 15억 1,900만 원은 입증이 되지 않았으므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감사원 특수활동비 15억 1,900만 원은 전액 삭감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감사원의 특정 업무 경비 45억 1,900만 원도 전액 삭감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관서 업무 추진비 1억 4,800만 원도 감액했습니다. 국내 여비 57억 4,800만 원, 전년 대비 1억 9,400만 원 감액, 이 부분 고려하여 11억 5천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고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참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여기 검찰을 역임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렇게 엉망으로 돈을 쓰고 집행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좀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라스트 찬스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감사원장 발언하세요. 특병기 특정 업무 경비 관련해서 사실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정식으로 받은 게 지난주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할 시간이 좀 부족해서 아마 소위 때 자세한 자료를 열람 못 시키고 설명을 못 드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저희들이 작년 1년치 자료를 준비를 해와서 기회가 있으면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그런 기회가 없이 그냥 의결이 돼서 아까 법무부처럼 위원장님께서 그 감사원의 특정 업무 경비에 대해서도 같은 차원으로 한번 검토하실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든지 해서 그렇게 다시 한번 좀 제고해 주십사 하는. 감사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위원장님 저희들 그 출장 여비가 일부 삭감이 됐는데요. 저희들 출장 여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계속 좀 보자고 하신 저희들이 그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몇 개 감사 사항을 찍어주시면 그걸 샘플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저희들 출장 여비는 저희들 감사 활동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릴 기회를 좀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원장님, 그러길래 있을 때 잘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회 있을 때, 시간 있을 때, 국정감사 할 때, 예산심사 하기 전에 그때 잘 하셨어야죠. 그리고요, 지금 중요한 2025년도 예산을 의결하는 이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무책임하게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님들 그러지 마십시오. 여당 의원들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야당 됩니다. 감사원장이나 법무부 장관이나 스스로도 창피하지 않을까요? 기사에 따르면 당장 눈앞에서 기습 예산 삭감이 현실화되니 부랴부랴 법무부는 18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증빙 자료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검찰이 국회에 특경비 사용 내역을 제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법무부가 헐레벌떡 특경비 부활을 위해 사용 내역을 내기로 한 것은 내부 구성원들의 거센 반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경비 기습 삭감 직후 검찰 블라인드에 올라온 반응을 보면 수사비 끊기면 경찰보다 봉급표가 적다. 수사관도 수당 30만 원씩 날아갈 꼬라지 등 불만이 터져나오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수도권 평검사는 수사비를 사비로 보전해야 해서 사실상 월급이 깎이는 기분이라며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또 수도권 부장검사는 이재명 죽이려다가 일반 직원들만 망했다라는 반응까지 보였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지난 8일 회의 말미에 특경비 내역을 제출한다면 간담회 형태로 비공식 예산 소위를 다시 열 수 있다며 재검토 기회를 검찰에게 열어뒀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런 눈먼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특경비는 특정 업무 경비의 줄임말입니다. 하지만 검찰 블라인드 반응을 보면 특경비는 특경비가 아니라 월급이나 봉급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상 인건비, 즉 월급 보조 개념으로 지급하는 특경비를 유지하는 게 맞는 걸까요? 이번 기습 예산 삭감으로 검찰은 민주당의 위력을 뼈저리게 느낀 것인지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에 대한 적절성을 재검토한다고 합니다. 검찰도 윤석열 정권이 더 이상 가망 없음을 느끼고 발을 빼고 있다는 신호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윤석열에 충성하는 창원지검장 정유미는 명태균 사건을 어떤 식으로 다룰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명태균 씨의 반응이 검찰 조사받기 전과 후가 확실히 달라진 걸로 봐서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이제는 외신조차도 윤석열의 위기를 기사화했는데요. 미국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에서는 윤석열과의 단독 인터뷰를 다루며 제목을 뼈아픈 진실로 부제는 윤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과의 인터뷰 중 기자는 김건희 여사가 여러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이러한 논란이 현재 추진 중인 개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고 물었는데요. 이에 대해 윤석열은 전임 정부의 영부인도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을 언급했고 야당의 지나친 정쟁화 시도로 인해 김건희를 둘러싼 논란이 부풀려진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연금의료 개혁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예 답변하지 않았다고 하죠. 전형적인 물타기를 보여준 부끄러운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이러니 탄핵을 부르짖는 겁니다. 여론조사만 봐도 부정평가 요인 1위가 김건희 문제인데 이게 전 영부인 물타기로 덮을 수 있는 수준인가요? 격떨어지는 대응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윤석열은 전방위적인 압박 속에 만지작거리던 파병 카드도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인해 무산위기에 처했습니다. 언론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북한 파병설이 이를 입증해주는데요. 현 윤석열 정권에 대한 노영희 변호사의 충격 선언도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내일까지 갈 수가 없어. 이제는요 대통령 측근들이 다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이종찬 사라지고 있죠. 이철우 사라지고 있죠. 대통령 주변에 남았던 한동훈 지금 저리 멀리 가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물고 빨고 했던 친윤이라는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조용하네요. 다 어디 갔어요? 다 조용했어요. 게다가 지금 이제 전부 다 뭘 생각하냐면 이거 아무래도 이상하다. 내년 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 몸 조심해야 된다. 지금 대통령이 뭐 한다고 해서 거기다 대고 칭찬하고 그 사람 옹호해주고 그 사람 말하는 게 다 맞다고 해준 사람 한 명이라도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권익이라든가 인권이라든가 사실은 최후의 보루잖아요. 그런 네. 데가. 그런 데서 현실적으로 지금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어요. 대통령이 시킨 것이 내가 따라서 했더니 이렇게 엉망진창입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국민들이 야 니네 그따위로 할 거야? 권익이 김 국장이 사망을 했는데도 그걸 가지고서 과로사라는 그런 말 같지 않은 햇소리 하고 있어?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그것도 왜 그런 걸 시켰어? 디얼백 안 받았으면 되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이걸 수습한답시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권익이든 인권이든 뭐든지 간에 대통령 주변에 있는 지금 그 기관들 중에 제대로 남아있는 기관이 한 개라도 있냐고요.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정상적인 기관이고 정상적으로 뭔가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다 보세요. 처음에 대통령이 들어올 때 제일 열심히 뛰었던 데가 어디예요? 감사원이죠? 그랬죠. 감사원 지금 조용해요. 감사원 지금 조용해요. 그러네. 게다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문제가 됐었던 검사들, 검찰청들 네. 요즘 어때요? 옛날에 비하면 완전히 3분의 1로 줄었어요. 그 활동이. 검찰도 이제 앞으로는 사정기관으로서의 어떤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검찰관 없어졌죠. 그다음에 이제 언론 보세요. 방통위 지금 거의 초토화되고 있죠. 대통령을 중심으로 그동안에 대통령을 호위무사처럼 이렇게 싸고들던 사람들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사정기관 중에서 남아있는 것들이 원래 뭐였어요? 검찰, 금감원, 그다음에 또 권익위, 뭐 국정원 이런 데서 지금 대통령 옹호하는 거 봤어요? 아무도 안 해요. 그냥 입 꼭 다물고 있는 찍소리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언론 방송인들도 전부 다요. 지금 이거는 미쳤다. 이렇게까지 가면 우리 안 된다. 우리 지금 다 같이 가면 망한다. 지금 그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그렇죠. KBS 박민 멍청한 짓 한 거 보세요. 그때 강복절 때 기미가 틀고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박민 나가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걸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야 당신 잘했는데 여기서 핍박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해 아무도 안 그러죠. 그렇죠. 박민이 드디어 돌았다. 드디어 이제 미쳤구나. 이렇게 가면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 지금 불을 붙여버렸어요. 수신료? 그래도 야 KBS 수신료는 그래도 관변 단체든 공영 방송이든 좀 줘야지 생각하고 있었고 나도 솔직히 말하면 절대 안 내 이제 수신료 안 내. 이제 한전하고 분리돼가지고 안 내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법원들은 이제 방통위 같은 거 이렇게 막 뭘 해도 거기에 대해서 뭐가 들어오지 않으면 자기네가 가만히 있었잖아요. 이제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다 법원에다 갖다 주잖아요. 이거 판결 좀 해달라고 법원에서 이제 전부 다 니네 결정낸 거 다 잘못이야, 다 위법이야,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렇게 다 결정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럼 전천후적으로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은 100만을 돌파했고 JTBC 기자와 싸움 났던 명태균은 말문이 막히자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얘기로 화제를 돌리더니 급발진 후 막무가내로 답변 거부하며 도망쳤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자에게 휘둘렸다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박근혜 때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시민들이 움직일 때입니다. 오늘 조국 대표는 말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고 누구는 퇴진을 말하고 또 임기 단축 개헌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순순히 받아들일 리 없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탄핵이나 개헌은 모두 국회 200석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 정당한 분노를 모으는 것입니다. 그 힘이 충분히 모여야 탄핵도 개헌도 가능합니다.